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Then you'll see that it is not the spoon that bends, it is only yourself. 붓다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을 가르쳤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게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주가 영원한지 한계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바쁘지 않다. 그것은 2차로 다음에 해도 괜찮다. 생로병사와 슬픔과 괴로움의 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관자재 보살이 바냐 바라밀다를 깊이 수행할 때 인간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바, 그 5 요소는 모두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알고 일체의 괴로움을 극복했다. 사리자여, 들어보라. 색불이공, 공불이색. 모양 있는 것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한 것은 모양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모양 있는 것은 공하며 공은 모양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감각과 표상과 의사와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음의 활동도 또한 모양 있는 것처럼 실체가 아니다. 사리자여, 들어보라. 모든 것은 공한 성질을 피할 수 없으므로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없는가 하면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어나는 것도 없는가 하면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처럼 공의 세계에서는 모양 있는 것도 없는가 하면 감각과 지각과 표상과 의사 그리고 인식의 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마음도 없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촉감을 느끼는 몸도 생각이 일어나는 곳 의도 없고 색이나 모양이나 소리나 향이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리고 그것의 인식 대상도 없고 눈과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세상도 없고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객체로 이루어지는 세상도 없고 무명도 없으며 무명이 없어지는 것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하는 일 또한 없다. 붓다가 가르쳐준 괴로움에 관한 4가지 진리. 괴로움이 있고 그 원인이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고 없애는 길이 있고 그것도 없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따라 마음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다. 마음에 사로잡힘이 없으므로 공포도 없다. 본말이 전도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절대적 대안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의 모든 부처가 이 반야바라밀다에 따라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므로 다음 것을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밀다는 커다란 진원이고 밝은 진원이고 위 없는 진원이며 견줄 것이 없는 진원이다.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는 진실하고 허위가 아닌 경이다. 이제 반야바라밀다 진원을 설하노라. 진원은 다음과 같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고 가서 저 언덕에 이른 자여 깨달음이여 경사로세. 괴로움에 관한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괴로움이라 알아차려 주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괴로움이 일어난다 알아차려 주십시오. 세 번째, 이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이다 알아차려 주십시오. 네 번째, 이것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다 알아차려 주십시오.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괴로울 코, 그 한자가 가진 고통이나 고뇌와 같은 스스로의 주관적 뉘앙스에 붙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괴로움은 무언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안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괴로움은 첫째, 어디에서 생깁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그 착각. 그것은 어쩌면 에고의 가짜 소망에 기인합니다. 불교를 줄이면 공에 이릅니다. 관 자재보살 행심 바라밀 다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액. 관자재보살이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 깊이 수행하고 있을 때 오온,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 모든 괴로움을 극복했다. 반야의 지혜란 무엇인가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고,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감정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동시에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나 바깥에서 일어난 일과 같이 내가 아닌 것과의 관계로부터 일어납니다. 내 감정은 내가 아닌 것에 촉발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아닌 것에 따라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물과 바람과 공기에 구속되고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인간 또한 인간이 아닌 것에 따라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출력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은 정보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정보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물질 현상 일체를 불교에서 색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색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색에 대해선 이 행동을, 저 색에 대해서는 저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조건짓기에 자신만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매 순간 낱낱의 외부의 그 시각적 이미지는 우리에게 감정과 행동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색이 일련의 운동과 행동을 순간적으로 일으킵니다. 길 건너에 사랑하는 연인이 보입니다. 순간 몸에서 혈류가 증가하며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쁘다 표현하죠. 하지만 다음 순간 어디선가 낯선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색은 우리에게 분노와 의심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가요? 남자는 여자의 오빠였죠. 이렇듯 외부의 색은 우리에게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것이 바로 여기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반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미래의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억울했던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그 예전의 일이 마치 지금처럼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직 실제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최대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든 미래를 상상하든 그것은 어떤 모습, 상,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진짜와 같은 힘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라는 그 정보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외부의 세계, 그 색으로부터 오는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정보는 바깥의 진짜에서 오든 기억의 이미지라는 형태로 안에서 오든 결국 우리의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아쇠로서의 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외부의 정보에 조건지어져 있는 것이지 어떤 물리적 힘에 조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속박을 받고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연인의 오빠를 다른 남자라 착각하듯이 우리는 바깥에서 자신이 본 것에 순간마다 반응하며 깨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자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바깥의 정보에 조건지어져 있고 반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반응뿐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외부 세계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은 실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선택한 그 정보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그 정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정보는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 연인의 다른 남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진짜로 실제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정보들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착각 속에 자신이 틀림없이 실제하고 있는 것에 반응하고 있다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반응이 그 대상의 현실성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